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주역 태백편 5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정법이라고 제가 자꾸 소개를 하는데, 정법은 부처님 살아 당시에 이교도를 반대편에서 내가 말하는 법이 바른 법이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이 나오는 말인데, 저는 그런 뜻은 보다는 현대적으로 여러 가지 논어도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이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혜원이가 혜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 다 이렇게 많은 해석하는 사람들의 종합을 해서 제가 공부하고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마 어느 정도의 공자가 말하는 법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논어집주의 주의가 송나라 시대 때 주의가 편찬한 책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놨다는 대목이 있는데, 논어집주도 읽어봤고, 또 하여튼 다른 분이 또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읽어봤고 되어 있지만, 현대적으로 봤을 때 뭐 좀 자랑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정법이라는 표현을 썼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원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태백편 5장을 보니까 오늘 또 역시 정자가 한 얘기네요. 정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효에 대해서 대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정자의 친구 안년도 있었고, 하여튼 친구라 보다는 같은 공자의 제자 중에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그런 관계인가 봅니다. 오늘 또 내용을 보니까 아마 안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자가 왜 논어인데, 논어가 공자의 어록인데 왜 정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냐.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이 논어는 이 정자가 공자한테 들었던 어록들을 과거에 나이 있어 서머들은 이제 자활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활,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자한테 이제 읽어준 거죠. 그렇죠? 읽어줬다는 표현보다는 알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정자의 제자들이 이제 기획을 해놨다가 기록해 놓은 거다 보니까 아마 그런 뜻에서 정자가 한 말을 자꾸 언급하지 않겠나. 오늘 또 일상생활에서 과연 이런 도인이 있을까 생각이 해보기도 하는 문장인데, 보니까 정자왈 이능문 불능 이다 문어과 유양무 실약허 범위불교 석자 오우상 종사사이라. 보니까 정자가 말씀하시길 이능, 능으로서, 능이라 말은 뭐 능통하다는 그런 뜻이네. 그렇죠? 능통한데도 불구하고 불능에 대해서 물어봤다. 불능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해석하기보다는 불능, 즉 쉽게 말해 능이 만약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불능이라면 능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의 기술을 따져봤을 때 능통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 면에서 불리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고, 이다. 많이 가진데도 불구하고 부족할 과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사람, 부자가 저 가난한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유양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자는 이때는 이프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데도 불구하고 양무,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실약허, 실한데도 불구하고 허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고, 범이 불결함. 범은 범법잖아요. 내가 범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나한테 뭔가 모르게 뭐 범죄 행위, 뭐 잘못했는 그런 행동 행위에 대해서 불교. 교자는 학교였잖아요. 학교는 뭐 가르친다 뜻이잖아요. 그렇죠? 밝혀낸다. 근데 누가 나한테 범죄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 그에 대해서 불교 다투지 아니었다. 뭐 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 그냥 뭐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석자, 애석자잖아요. 애석. 옛날에 자는 이때는 사람이란 보다는 뭐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친구 중에 일찍이 종사했다. 우리말에 뭐 종사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바로 그런 종사. 일찍이 종사했다. 사일 이런 것에 종사한 사람이 일찍이 그런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게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은 안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년은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29에 돌아가신 안민낙도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친구인데, 바로 이런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능히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대해서 많이 가진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싫은데도 불구하고 허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내 친구 중에 일찍이 이런 일에 종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네요. 증자도 그 안년을 칭찬을 많이 하나 봅니다. 공자도 안년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통곡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자기 아들 며느리감을 보기 위해서 뭐 억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행세했다고 그러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은 다른 사람을 어떤 평가할 때 그런 뜻에서 많이 평가를 하기도 하고, 옛날에 무슨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 갈 때 뭐 철학자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철학자가 앞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철학자를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날 따라가자라고 하니까 그 철학자가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지금 햇빛이다. 당신의 햇빛을 나를 가리고 있는데 비켜주시면 좋겠다. 그런 철학자고 있었다는데, 현실 사회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도 과연 있을까 의문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갑자기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키가 178인데 큰 사람 축에 들어갈까요? 모르죠, 그렇죠? 나보다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큰 사람이겠지만 나보다 큰 사람은 내가 작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항상 어떻게 여기 나오는 가부적이다, 없다, 뭐 하다,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과연 맨날 그럴까? 그렇지는 않지 않냐? 상대적이다 라고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덜 가진 사람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가지지 못했을까? 왜 내가 키가 작을까? 나는 왜 능통하지 못할까라고 그렇게 만약에 자기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면 더 풍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이
가장 큰 행복이지 않겠느냐.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이제 10월 때는 경상도는 이제 묘사를 지내는데, 묘사 묘 앞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묘사 또 묘제인데, 통상적으로 과거의 유교예법을 보면 뭐 4대까지는 한 집에 살았으니까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4대 이상, 5대 이상 이제 조상들은 그 산소, 무덤이 있으면 무덤에 이제 앞에서 돌아가신 날 지낸 게 아니라 이제 추수하고 가을, 10월에 이제 제사를 지낸대. 그래서 이제 시제 특정한 날짜를 받아서 집에서 제사 지낼 때는 돌아가신 날 전날 지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늘 예를 들어서 16일 날 만약에 돌아갔다. 제사 지내는 게 16일이 맞냐 15일이 맞냐 따졌을 때, 우리가 정성이 초하루 정성이라 하잖아요. 초하루 정성. 그렇기 때문에 16일 날 돌아가셨다면 16일 날 시작되는 시점이 밤 11시부터 1시간 통상 자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시. 그러니까 자시 중에서도 12시 땡 하는 요때가 바로 16일 날 시작하니까 12일 날, 그럼 16일 날 제사 지내려 12시, 밤 12시에 제사 지내려면 그 전날 음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음식을 해서 그러면 모아놨다가 좀 기다렸다가 밤 12시 지나면 16일을 땡 하는 시점에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성이 많이 다해서 바로 그런, 제가 이제 갑자기 왜 제사를, 최근에 이제 물론 요즘 보면 뭐 집집마다 벌초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외주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외주를 뭐 외주를 많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조달을 다 문중에 그 과거의 조상님들이 물려준 재산에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묘토답이라는데, 묘토답. 묘에 관련된 묘토답이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뭐 벌초도 하고, 뭐 10월에 이제 제사 지낼 때 그런 이 재물을 준비를 할 때 돈 들어가니까 묘토답을 사서 이 산천물로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묘토답을 누가 부리냐? 다른 사람이 이제 학업민들이 많이, 그 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리하게끔 하는데, 최근에 뭐 우리 집안 문제지만 이것이 이제 상당히 돈이 되니까, 뭐 이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그걸 우리 집안 사람끼리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의견도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렇죠? 물론 자기 조상 자기가 묘를 벌초도 하고 그러게 좋지만, 그럼 옛날에 보면 다 남들 맡겼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외주 주다가도 뭐 이렇게 자꾸 외주 주는 게 아까워서 뭐 본인이 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들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지만, 이 그런 차원이에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일까? 아니면 자기가 뭔가 모르게 지식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조금 더 지식을 더 갖출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더 있겠냐라고 그런 차원에서 없는 듯 가서 더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겸손을 표현을 했는데, 참
아무튼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좀 남들이 보면 좀 추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저도 요즘 부동산 쪽에 컨설팅 해드리고 보면 좀 있는 사람이 더 착하면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금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이 더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는데 그게 과연 바른 것일까? 제 눈에는 그렇게 바른 행동이지 않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있는 거 다 가지면 아까 말한 그런 일을 지금 매주 주고 있는데 내가 얼른 해버리면 요게 기존 해와던 사람은 어떻게 시키면서 자기 밖으로 빼앗아가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런 것이 좋을까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빼앗는 수도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냐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삶이 좋지 비난받는 삶을 사는 게 과연 좋을까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문득 태백편 5번째 문장이 아마 그런 저는 영감이 떠오르네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